집값 줄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탄 아파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동탄역이 있고 바로 초역세권에 이 동탄역 롯데캐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롯데백화점이 바로 옆에 있고요. 제가 이 동탄은 아마 롯데백화점 공사하고 있을 때 갔었던 것 같은데, 자, 요 아파트의 41평이요. 이게 이제 940세대, 1000세대가 좀 안 되고요. 만 2년 정도 좀 넘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41평형이 지금 이 7월달, 6월달에는 17억대에서 18억대까지 찍었는데 바로 20억을 찍었습니다. 20억을. 동탄이 최근에 뭐 지금 GTX A 노선 좀 SRT도 있습니다만 뭐 삼성역까지 연결되면 지금은 이제 수서역까지죠. 뭐 한 20분이면 가죠. 근데 삼성역이 또 연결이 되면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은 이 삼성역, 이 교통의 중심이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이 되면은 굉장히 이 강남권 테헤란로나 이쪽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네. 비가 와도 비를 안 맞고 갈 수 있는 그런 초역세권이긴 하지만 동탄에서 20억을 찍었다?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 살려면 어떤 아파트 사겠다, 서울의 아파트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동탄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GTX의 뭐 그런 호재는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호재고, 최근에 이 용인 처인구 쪽에 또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대거 또 들어서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땅값도 많이 올라갔지만 용인시 처인구 쪽에 그 배후 주거지 용인권이나 바로 이 동탄,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TX A 노선이 들어서는 바로 구덕역 주변도 있겠습니다만, 동탄은 또 신도시인데다가 바로 이 초역세권이니까 이 정도 가격에는 나중에는 올라가겠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아파트도 또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과차라고 하면 또 비교를 해볼게요. 동탄역 시범 호반 서밋이라고요. 동탄역에서도 멀지 않고요. 멀지 않죠? 바로 우리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리베라 시티라고 바로 이 접해 있는 이 아파트인데, 이게 전용 84가 고가는요 11억 중반대까지 갔던 게 7억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보세요. 얼마나 최저점으로 보면 이게 왜 안 되지? 35% 정도 떨어졌다가 7억대에서 다시 8억대까지 오르고, 지금 보다시피 9억대로 다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7억대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오르고 있는 거죠. 또 여기 동탄의 청계동의 청계숲사랑으로 부영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동탄역에서 좀 거리가 멉니다. 근데 여기 53평이요. 7년 차인 아파트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53평형이 5억대까지 떨어졌다가 8억까지 올랐습니다. 참 53평형인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도 부익부 빈집빈,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 역세권에 있는 거랑 멀어지는 거랑 2배 이상 차이 나는 아파트, 같은 면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공급이 점점 많아질수록 입지가 좀 떨어진 지역들은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어요. 황금성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황금성이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매매 가격을 낮춰야 겨우 팔릴 수 있을 정도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항상 지금 염두를 해두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어느 지역이 좋다더라, 부동산 언제 지금 사도 됩니까? 그런 질문들 하지 마세요.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얼마에 언제 사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 지금 집 살 때입니까? 어떤 사람도 사요. 어떤 지금 오르고 있고 어떤 지역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부동산 사야 될 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 안에도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땅도 있고 많습니다. 건물도 있고. 부동산 뭘 사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본 지식이 없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동탄역에서 바로 가까운 이 시범 아파트,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요 아파트. 요 아파트는 전용 84가 여기 14억 중반까지 찍었던 건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14억 중반까지 갔던 게 최저점이 9억, 8억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4억 중반에서 거의 뭐 35% 정도 떨어졌네요. 비슷하게 다 35% 떨어졌어요. 제가 그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35%, 40% 최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지역들은 사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예.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골라서 살 수 있고, 예. 매도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훈계 좀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면, 예. 반대가 됩니다. 매도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매수자는 애타게 매도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나타나지 않으면서, 네. 중간 뭐 공인중개사가 됐든 중간 거래자한테 호가를 올립니다. 5천만 원 더 주면 나타나겠다. 얼굴 한번 보여주겠다. 1억 올려주면 비싼 얼굴 한번 보여주겠다. 뭐 7천만 원 올려주면 마스크 쓰고 나가겠다. 1억 올려주면 마스크 벗고 나가겠다. 뭐 이런 아주 매도자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매수자가 아직까지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이런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호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예. 매도자의 콧대가 올라갑니다. 예. 성형외과 가서 다 찝어서 올립니다. 콧대부터 올리고 나가겠다. 네, 철도인님 반갑습니다. 철도인님 거래 이제 안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호가 조심해야 해요. 제가 동탄 이 살아요. 물건 내놓으면 안 팔린다고 합니다. 동탄 사람들 롯데 안 삽니다. 자, 이거는 뭐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호가 지금 거래된 게 20억에 거래된 게 이게 적정가냐? 적정가라는 게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우리가 2014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 때 뚝 떨어지면서 2014년부터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5년, 16년 오르니까 2년 연속 오르니까 부동산 폭락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뭐 그 전부터 얘기했던 사람도 있고요. 근데 2017년 엄청 올랐습니다. 또 폭락한다고 그래요. 2018년 엄청 올랐습니다. 또 폭락한다고 그래요. 2019년 엄청 올랐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폭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2020년, 21년까지 올랐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한 30%에서 40%를 반등을 했지만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15억에 사서 22억에 팔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억에 사서 22억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들이 실거주랑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내 직장이 요 근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안 오르더라도 조금 높은 가격이지만 살 수 있겠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는 무조건 투자니까 무조건 저점을 잡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 아파트가 그래서 동탄 시범 이 하나 아파트가 최근에 다시 9억대까지 떨어지던 게 지금 11억대에서 12억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8억대에서 쭉 올라가서 지금 12억대까지 올라갑니다. 작년 12월이 거의 뭐 저점 가까이 돼서 이렇게 거의 8억대여서 12억대 갔다는 건 거의 50% 가까이 올라간 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실거래가를 확인하면서 여기는 쭉 봐요. 한두 거래는 또 어떤 위장 거래를 해서 취소시키고 이런 물론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주 그냥 현미경을 갖다가 대고 잡아내겠다고 해서 좀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해야 됩니다. 한 건 거래에 대해서 막 올랐다 이렇게보다는 어쨌든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과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체스님 오래간만입니다.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 F4 지역에서 총선 전에 반등이 강하여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아, 총선 전에. 총선은 내년 4월이죠. 오래간만입니다, 체스터님. 미국에서 지금 뭐 공부하러 가셨다가 다시 지금 한국 들어오셨죠? 지난번에 광명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오래간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요즘 바쁘신 모양이죠? 자, 총선 전에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됐지 그것도 내놓을 것이고 여든 야든 어쨌든 표를 따기 위해서는 개발 쪽으로 당연히 잘 되는 쪽으로 무게를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들썩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제 여기 말씀드린 거는 수도권 서울 경기 F4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좀 강세 지역이 있는 지역들을 지금 여쭤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오늘 제가 방송을 하겠지만 송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서울은 뭐 고가 아파트 시작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부동산 PF나 이런 게 이제 또 뉴스에 좀 나오고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제 신규 어떤 주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오히려 PF가 건설사가 도산난다 뭐 여러 가지로 안 좋다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매물들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오늘 방송을 보시면 이게 지금 과천도요. 보시면은 거래가 좀 더 이 중형 대형 평형대 그다음에 중대형 평형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부터 높은 가격 신고가가 이루어지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에 20평대가 올라가면은 30평대를 끌어올려서 30평대가 올라가고 다시 30평대가 40평대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아주 고가 아파트, 막 100억 넘는 아파트, 지금도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뭐 싸이가 살고 있는 한남동의 한남파르크나 뭐 이런 아파트도 막 180억에 거래되고 이런 아파트. 그 다음에 그 밑에 압구정 현대 신속통합계획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데 막 80억, 70억 아파트 또 신고가 찍고 점점 고가에서 중고가, 중간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차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은 지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올라가는 지역 안에서도 높은 중대형 평형대, 대형 평형대, 중대형 평형대부터가 움직이고 이 소형 평형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뭐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가 총선 가까이에서는 조금은 더 내년 4월이면은 그래도 금리가 한 차례 정도는 내년 4월이면 인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그게 뭐냐면 한 차례 0.25% 내려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는요. 이제는 우리가 고금리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을 던져줄 수 있어요. 시작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계속 내려갈 거야. 금리가. 이제는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고 지금 선민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세수도 안 거치고 있죠. 세수도 지금 우리 그 몇십 조가 부족합니다. 부동산 세수도 뭐 10몇 조인지 20조인지 덜 거쳤고 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종부세도 줄어들었고 법인세도 줄어들었고 또 부동산 세금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경을 끌어다가 지금 돈을 쓰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국가 운영도 되고 또 내수도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숨통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 부동산 정책도 더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래서 자,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부동산 세수 문제는 조금은 더 완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또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그래도 한 차례 정도는 인하를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바로
부동산 매매 심리를 완화시켜주는, 거래를 할 수 있게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답변입니다. 네,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스터님,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체스터님은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이렇게 딱 슈퍼챗 감사합니다. 오늘 뭐 커피 한 잔 사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한 40%대 가나? 40%대 가나? 한 4,000원 떼갑니다. 6,000원 들어오면 6,000원 또 이게 소득세 내야 돼. 커피 한 잔 겨우 마시겠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동탄이 지금 41평형이 20억을 찍었다. 근데 과천, 준강남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이 과천. 과천역에서 그 역세권이죠. 과천 자이. 이 아파트가 지금 2,000세대 정도 대단지죠. 2,000세대가 넘고 새 아파트입니다. 지금 3년 차지만 만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39평형이 최근에 18억 4천이에요. 3월 달에. 만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비과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안 나와서 아마 거래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치로 보면 18억 4천이면 과천에 조금 전에 41평 비슷한 평형대지만 또 오히려 새 아파트고 오히려 세대수가 훨씬 더 많은데 예. 자, 다른 아파트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정부 과천 청사역의 역세권에 있는 이 과천 이버필드 아파트 2,100세대가 넘고 대단지죠. 바로 이건 만 2년 비과세 요건 넘겼는데 3년 차이고요. 자, 요 아파트가 요 아파트가 지금 20억에도 올해 4월에는 거래됐습니다만 다시 조금 오르기 시작했죠. 23억에서 22억. 층수도 아주 높은 층수인데 조금 전에 이 동탄의 롯데랑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가로 보면 한 2억에서 3억이 좀 더 비싼데 이건 대단지고 또 여기도 뭐 역세권이죠. 4호선. 4호선은 바로 서울로 바로 가는 거니까 2, 3억 차이다. 그러면은 과천이 싼 겁니까? 동탄이 비싼 겁니까? 아니면 둘 다 비싼 겁니까? 다른 아파트 한 번 더 볼까요? 중앙동에 있는 과천 푸르지오 서밋. 자, 요게 과천역에 바로 역세권의 아파트고 1,600세대 4년차지만 만 3년이 좀 넘었죠. 이 아파트. 이 아파트의 전용 84가 여기도 21억에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21억에서 16억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8억, 19억대까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과천이 이제 41평형이지만 이건 뭐 이게 이제 41평대가 최근 거래가 없어서 30평대를 봤는데 어쨌든 비슷한 평대 39평형을 아까 보면은 어떤 아파트는 한 2억 정도 싸고 어떤 아파트 한 2, 3억 정도 비쌉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 동탄이 역시 우리 부동산의 이 거래라는 것은 호재를 먹고 산다. 동탄이 지금 최근에 그 용인 처인구 쪽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대거 들어선다. 뭐 삼성에서 300조를 투자한다. 얼마를 투자한다. 뭐 이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땅값이 뭐 2배, 3배 뛰고 주변에 뭐 이 배후 지역으로 가까운 이 동탄이라는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아마 이분은 길게 보고 어쨌든 뭐 실거주가 됐든 투자가 됐든 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비싸다? 비싸다?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의외로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고 이거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뭐 조금만 전세 비율이 줄어들면 전세 없어진다 그러는데 없어지기가 어려워요. 예.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전세제도라는 것은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그렇죠. 그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주겠죠. 그럼 전세가 늘어나겠죠.
전세가 다시 늘어납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 이런 부분들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천하고 한번 비교를 뭐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결국에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제가 그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아주 유명하죠. 거기 뭐 애플이라든지 가지고 그 IT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제가 뭐 2017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다 뭐 미국 전역을 거의 돌고 왔습니다만 집값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런 양질의 고급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 집값이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시애틀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냐? 미국에 잘 나가는 아마존이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거기에 대거 고용 창출하면서 시애틀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집값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들어서는 미래의 먹거리가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쪽에 바로 그 근처보다는 기존 어떤 신도시나 교육 환경이 좋은 쪽으로 또는 편의시설이 좋은 쪽, 교통이 또 좋은 쪽으로 들어설 거기 때문에 그런 배후 지역으로 보고 그런 수요는 많아질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하여튼 간에 나중에 얼마 정도 오르겠다. 나중에 오르는 지역이라도 지금 뭐 어찌됐든지 간에 최소한 내고를 잘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어떤 거래를 해야겠죠. 그런 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